30년 됐잖아요. 20년 전에 저는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히스토리를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했었고 중간에도 했었는데 오늘 이거를 맡아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또 봐야 됐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그때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이비 종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때 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끝에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30년 역사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와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정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책은 창업자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책에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회사에 대부분 다 근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굉장히 생생한 내용들을 함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은 빌 맥카날리 박사님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별다른 어떤 병원들, 특별한 화상치료 그런 병원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각각 부모님들의 상식적인 그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 부모님은 화상에 알로에를 이렇게 붙여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월등히 화상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알로에는 화상에 좋은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알로에를 공부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 화상이 왜 좋은지를 궁금해했는데 어떤 것도 화상에 좋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알로에는 화상에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상처 치유와 화상에 좋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교수님이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경험도 했는데 누군가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왜 화상에 좋은지 어떤 성분이 거기에 유효 성분인지 밝혀낸 적이 없다. 혹시 네가 그것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알로에를 공부를 하다가 알로에 안에 만노주를 최초로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로에에서 자르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알로에 안에 들어있는 그 만노주 성분이 그대로 유효 성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최초로 이분이 개발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그것이 메나 알로에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능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매장을 차리고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유명한 박사님을 한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기 전에 이분과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또 이분들이 별도로 뭔가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고요. 자, 이분은 맥데니엘 박사님입니다. 직업은 뭐였냐면 큰 병원에서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사인을 받고 무료로 이제 임상을 해보는 임상 담당 전문이었어요. 이분이 워낙에 권위가 있어서 이분이 한번 도장을 찍고 이것은 좋은 것 인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의심 없이 사서 먹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이분에게 개발한 식품을 가지고 가서 임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좋다. 어떤 병에 임상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좀 크게 쓰려고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에이즈 환자를 요청을 하게 되죠. 에이즈 환자한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에이즈도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방에 거절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그 난다긴다 하는 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에이즈 치료제를 이분이 임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분한테 제안을 하죠. 그러면 박사님이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거는 어떻겠느냐. 문제 없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걸 드신 거예요. 주스를. 그리고 20년 동안 본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본인의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을 다시 부르죠. 가져와봐라, 해보자 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했는데 그 중에 70%가 반응을 보였고요. 정말 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분이 이제 메나테크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나알로에를 개발을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10년 뒤 얘기예요. 친구가 소개를 했습니다. 레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소개를 했고, 두 분이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면 굉장히 잘 맞겠다. 하나는 최고의 식품, 하나는 최고의 홍보 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둘이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먼저 여기에 미팅을 요청을 해요. 나를 먼저 좀 보자. 왜냐하면 자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은 지구상에 정말 유일하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한 제품이다. 혹시 이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할 때 영구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계약으로 일단은 계약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알았다 얘기를 하고 그 계약대로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샘 회장님한테. 그때 상황을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나 서울대병원에 정말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셔요. 그게 맥데니래요. 그리고 삼성동 어디에 그 테헤란로 중간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창고 비슷한 데를 얻어놓고 우리 한번 다단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당신 월급 줄 돈이 부족해. 한 달 수익이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쌤은 아직 회사가 의사 렉의 능력에 걸맞는 돈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당신이 지불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지불하시오.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그 욕심은요. 이분이 월급을 얼마 받고 뭐 대우를 받고 이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으로 여기에 박사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죠. 자, 이때 노벨상 주제는 이거예요.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독소인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분들이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노벨상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만납니다. 이 사람 말고. 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리고 인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탄수화물을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도보다는 미국이 훨씬 선진국이고, 그래서 제약회사에 가면 나를 써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기대를 걸고. 왜냐하면 박사니까.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를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교에 탄수화물 학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을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노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제약회사에 물류팀으로 한번 그래도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 날을 이제 결정을 받아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갈 때 이쁜 옷으로 이제 입고 가잖아요. 가장 그래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내려주고 여기입니다. 택시를 가버렸는데요. 가서 보니 엉뚱한 데다 내려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소나기는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차려입고 간 게 호딱 비에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 맞은 건 둘째치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미 지나버리면 그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할 텐데.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제 이분이 재래식 방법을 쓰는 겁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막 세운 거예요. 무작정으로 막 세웠더니 트럭이 가다가 한 대가 쓴 거죠. 그 트럭은 택배차였습니다. 택배차가 서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한 통 써야 되는데 전화를 쓸 수 있는 곳까지만 나를 좀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타라고. 그날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분 사무실로 간 거예요. 자, 이분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혼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막히면 깜깜한 거예요. 의논할 대상도 없고 무슨 자료도 없고 뭐 이렇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구직하게 이제 어떤 광고를 했어요. 혹시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여기에 무슨 뭐 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여기에 전화가 오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판에 이분이 온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가넬리를 흠뻑 비에 젖은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화를 쓰러 가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은 틈만 되면 말을 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소닥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커다란 제약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택시가 잘못 내려줬대요. 어떤 종류의 직장을 해서 인터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메가넬리는 그에게 그는 자기가 선택한 연구 분야는 매우 새로운 분야고 자기가 가지고 그 연구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냥 노릴 수가 없으니까 품질 관리 쪽으로 직장을 구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분야인데? 라고 물어봤더니요. 최근에 탄수화물 구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택배로 딱 보내주냐. 택배차가 실어다가 그냥 딱 거기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면접 볼 필요 없다.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근무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이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제 직원으로 또 선택을 되게 된 거죠. 참 직원이 늘어나는 거 박사님이 오시는 것도 예상치가 않아요. 그냥 그냥 평범한 직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고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질 않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또 택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엠브로토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과서가 이것을 입증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챕터가 만들어지고 8가지 영양소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올라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얘기 같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식품, 그 핵심 물질이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재작년에 연속해서 노벨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입증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지구상에. 교과서에 올라간 것보다 더 인정할 만한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 의대생들이 엉뚱한 이론과 엉뚱한 원칙, 엉뚱한 기준을 세우게 돼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요.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돼요. 세상에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제 노벨상을 받기 시작하고 학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것도 무려 30년 전에 이거를 우리 독점 기술로 이 안에 있는 핵심 물질이 다 교과서에 인정을 받은 그런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과정은요. 아까 그 자청에서 오신 맥데니엘 박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그때는 만노주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만노주 말고도 여러 가지 당들이 세포 표면에서 이렇게 막 뭐 돌기체를 이뤄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을 설명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한 영상으로 꿈에 이렇게 보게 돼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빌 메카날리, 이 만노주를 연구해서 개발하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나 그거 100% 공감한다.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면 이게 대박 아니겠느냐? 문제는 돈인데 야,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후원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막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여기 소개가 된 거예요. 이분이요, 빌에게 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렉은 그 꿈은 파워포인트로 상연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제시되는 각 슬라이드는 어떻게 여러 가지 당분이 세포하면서 합성되고 소용되는지를 게시하였다. 빌은 렉의 이런 게시에 흥미있어 했고 그들은 가능한 대로 당분의 효능을 재능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의논하였다. 그때 흰 머리에 놀랍게도 파란 눈에 젊게 보이는 사람이 진주색 신자복을 입고 벼랑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맥다니엘 박사님, 맥그날리 박사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 부르고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찾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름은 어떻게 알았었고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 필요한 것을 129번 부스에 가면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 식당에서. 그 큰 식당에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9번 부스를 물어보러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거기에 두 젊은이가 부스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탄수화물 연구하는 사람인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혹시 비슷한 물질이나 자료가 있느냐. 한쪽은 책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은 약초가 진열되어 있었던 그 129번 부스에 두 젊은이가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 뒤져봤는데요.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꿈꿨던 분이 그냥 오기에는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물어봐요. 그럼 이 129번 부스 안에 찾아볼 만한 데가 다른 데는 없냐? 그랬더니 저 뒤에 박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다고. 그 박스는 사실 자기네 박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거기를 이용했던, 그 부스를 이용했던 다른 팀이 버리고 갔어요. 그건 독일의 학자들이었었고 탄수화물을 연구해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갈색 병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 거기에는 아라비노 갈락탄이라고 써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분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혹시 여기에 연구한 논문이나 책자 같은 거는 없더냐? 2개의 논문을 가지고 나왔고 그건 이미 영어로 번역이 다 돼 있던 것입니다. 펼쳐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8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 그러네. 꿈에서 들었던 그 설명이 그 안에 쫙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화학자 에릭 모어한테 이제 달려갔죠. 가서 우리가 이런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 좀 만들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0일도 안 돼서 그걸 쉽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엠브루토스, 합성어 신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내놨는데요. 그것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24번째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23번째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챕터가 하나 생겨났고 거기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 그 8가지 특별한 복합 당분은 이미 엠브루토스 안에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8가지 성분 중에 첫 번째 만노주는 빌 메카날리가 알로에에서 뽑아낸 거 맞아요. 그리고 꿈을 꾼 사람은 맥다니엘 박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설명을 들은 사람은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재정을 마련하려고 의논을 하다가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몇 초 안 걸렸어요. 129번 부스로 가보세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찾아갈 일이 없죠. 부스를 관리하던 두 젊은이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있느냐고. 없다. 찾아봐라 해가지고 뒤에 가서 찾았는데 그건 누가 연구를 했냐면 독일의 학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찾아다가 에릭 무어한테 왔어요. 6번째 단계.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으로 도장 됐어. 찍어 놓은 게 교과서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품은 나온 거예요. 소름 돋잖아요.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소설 같아서. 그런데 그 성분이 이제 학자들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돌기체를 이제 보고서 이것이 계속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저께 제가 그 책을 다시 보면서 또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게 확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뉴전트 박사님이 여기에 들어오십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업자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콜드 컨택 들어갔죠. 그때 당시는 전 세계 대체의학회 회장님이셨고요. 이분에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기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속이 아파가지고 하고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한번 가서 접수를 하면 잘하면 1년 뒤에 이분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의사 파업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어떤 병원에 우리 아이 그 손주가 지금 뭐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년 1월 16일이나 갈 수 있대요.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환자가 그렇게 밀려있고, 소아과는 또 인천 길병원이 큰 병원이잖아요. 소아과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황이에요. 1년 뒤에 갔는데 어떻게 왔냐? 1년 전에 배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됐는데 여기에 한 분이 찾아갔어요. 페리스 하닷이라고 하는 분이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사업가, 이분이 컨택의 규제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는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정중하게 내보냈대요. 처음에. 1년 뒤에 이분이 또 나오셨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걸 내놨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못 오게 인상 좀 써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확 내보냈대요. 3번째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판단한, 이 사람도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정신병이구나.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컨택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의 한 수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람들한테 줬더니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는데 나는 무식해서 도대체 이게 왜 났는지를 모르겠다. 누구한테 왜 났는지, 무슨 성분 때문에 났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박사님은 이걸 알 것 같다. 그래서 박사님의 자료 좀 확인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어떤 성분 때문에 왜 좋아지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싫지 않잖아요. 이쁘게 말을 해서, 그죠? 자료 놓고 가라고. 보니까 만병통치 수준이더래요. 근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줘봤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분이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이분이 등록해가지고 잠깐 했는데 PPD를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파트너들을 모아놓고 식품 강의, 글리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회원이 아닌 이상한 분이 한 분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듣고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거는 효과를 본 사람은 많이 봤지만 회장님이, 그래서 이분이 제안을 하죠. 박사님은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직업에 대한 지금 어떤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박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온 지식을 통해서 살린 사람보다 더 많지 않냐?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몰라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박사님의 권위에
이 제품을 설명한다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 정보를 알게 될 거고 더 회복이 빠를 텐데 거기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인생을 바꿔보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느낌이 왔는데 이분이 그걸 내려놓기란 정말 그 명예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이게 빡센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아들이 이제 일본 내염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을 직접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 파트너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결단을 하게 됐죠.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분이 사모님이래요. 절대 나는. 그래서 혼자 이쪽으로 오시고 그때 이제 돌싱이 되신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강의하느라고 전부 밖에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상황들. 이분이 제가 96년도에 최고 사업가상을 받았잖아요. 바로 뒤에 앉아 계셨었어요. 최고 사업가상은 트로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만한 걸 뭘 하나 받아가지고 계속 우는데 눈이 뚱뚱 붓도록 계속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조그마한 걸 들고 저렇게 우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분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감동을 했어요. 그게 어떤 상이었냐면 사업가들이 뽑은 직원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직원을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서 준 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특허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어마어마한 그런 제안을 했지만 이분이 한마디로 다 일축을 하게 된 거는 거기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이분도 역시 메나테크의 직원이 되는데 들어온 거는요. 누군가의 헤드헌터에 의해서 대단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온 분이 아니고 글리코에 끌려서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분이 군터 블루베리라고 하는 분이 또 노벨상을 추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교과서의 저자예요. 머레이 박사님이요. 공동 저자로 이렇게 됐는데 교과서에 자기가 싫기는 싫었는데 아니 벌써 이게 제품이 나왔단 말이야.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이론을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제품이 나와. 와서 보니까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메나테크의 고문으로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전문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이 토탈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에 전문가들이요. 의사, 약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분이 강의를 했고 그때 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이제 많이 계시죠.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하신 분이고 또 2000년대에 노벨상을 또 추가하고요.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 가운데 또 포함을 시키면서 주가가 1년 만에 950%가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존 엑스포드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고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화가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화의 주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분이 자기 환자들한테 줘봤대요.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메나테크로 오셔서 이사로 등록을 하시고요. 거기서 직접 연구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영국의 가장 오래된 그런 로얄 소사이티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왕립의학회. 거기에서 학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이제 학회를 열었다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이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고요. 2004년도에 한국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메나테크에 이제 관련 있게 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힘이었느냐면 글리코 영양소였었어요. 이분이 뭐 가가지고 누구를 시켜서 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글리코 영양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 글리코 영양소는 아직도 메나테크의 독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목소리 좀 켜봐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의 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선 수십 년 전부터 암을 치료해 왔지만 막상 임상에 들어가면 소용없을 텐데 뭘. 우리는 모든 걸 거꾸로 해왔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은 사람들마다 계속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파들어가다가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약이 아니고 안전한 영양소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해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구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약물 연구를 적절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모든 걸 거꾸로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것들을 어떻게 왔어요? 이분은 만들어서 임상실험하고 그 다음에 시판이 됐는데 이거는 누군가 먹어서 나선 거예요. 왜 나섰지? 생명이 좋아졌대.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왜 좋아지는지 거꾸로 파들어가는 거죠. 다운증후군이 좋아졌대. 그것도 아주 이분이 생생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다 대가지고 막 뭐라고 했대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렇게 사진을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내가 찍은 건데요. 우리 뒷뜰에서 자기 딸하고 사진을.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미셸이라고 책이 나온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거거든. 모든 걸 거꾸로 했다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연구고 뭐고 이 제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거꾸로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놓고 시작하잖아요, 30년 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구를 하면서 학계에서 지금 하나씩 노벨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게 언제냐면 26년도 3월 24일이에요. 2006년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예, 저것 좀 한번 꺼봐봐요. 이게 사진을 왜 이렇게 찍어놓냐면, 보여요? 예, 휠체어가 이거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여요? 예. 장애인석의 휠체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행사장 많이 가보셨죠? 그죠? 휠체어 있는 거 보셨어요? 휠체어가 한두 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때를 지어가지고 휠체어가 쭉 이렇게 2층이 여기가 2층인데 큰 이제 체육관인데요. 2층 복도에 전부 휠체어가 쫙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휠체어가 이렇게. 근데 그 궁금증은 금방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 가지고 얘기했던 박사님 있잖아요. 맥데니 박사님. 그분이 PT를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찍은 거예요, 직접. 이런 아이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아이는 한번 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제켈 증후군이라고요. 원발성 외소증. 2살 딱 돼가지고 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20살짜리가 몇 센치예요? 2살 키예요. 그런데 뭐 머리는 빠지고 주름살은 생기고 다 있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원발성 외소증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얘가 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냐고. 이런 것들이. 암 환자 이런 사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복 불가능. 그런데 먹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도 난쟁이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정상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요. 이거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3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자기 본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뭐 천식이나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전부 현대의학에서 아예 포기를 한 그런 사건들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매출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99년도에 상장을 하고요. 나스닥이 상장을 하고 2003년도에 이제 MIT에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950% 올라갔다고 했죠. 치솟아 올라가서 여기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실렸냐면 비즈니스 위크지에 미국 200대 성장 기업을 올려놨어요. 미국에서 200대 기업 안에만 들어가면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6등 했어요. 메나테크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5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포브스지에. 포브스지에 올라가서 포브스지 그 잡지사의 사장이 샘 회장님한테 1호로 이걸 보낸 거예요. 택배로.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한테 왔더라고요. 자기 사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준. 이때 내 스폰서가 있어요. 이분입니다. 앉아서 대박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지사장님이 한국에 스폰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소개할 만한 스폰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 명단을 쭉 쏘는데 어떤 놈이 누구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기왕이면 1등 하자 그래서 딱 했는데 이분이에요. 한국에 지금 한 번 왔어요.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이 사람이? 힘든 일 있어도 제가 전화 안 하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알아서 하잖아요? 이거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초창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사놨대요. 그래서 주식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때 하와이 가서 만났는데 그 달에 66억인가 벌었대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신발 사듯이 그냥 하나씩 사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그 남바도 다 똑같아요. 제트 롤스로이스, 제규어, 제트 롤스, 제트 제규어, 캐딜락, 제트 캐딜락 이렇게 해가지고 남바가 전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개 달린 것도 하나 사놨어요. 야, 이게 초창기에 딱 들어가면서 그 성장 기류를 타고요. 저도 이렇게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막 했죠. 환상인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허 소송이 걸린 겁니다. 이때부터 그냥 뭐 땅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죠. 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었어요? 285불. 근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나왔던 맥데니엘 박사님은 법적으로 영구제명 됐고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을 다 저는 소송 끝나면 승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약회사 이분들이요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있는 대로 다 필요한 사람 다 뽑아내고요. 그냥 회사를 없애면 되지 않겠냐? 이거였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 이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기계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정보가 오든 뭐 동아일보에 뭐가 실리든 뭐가 TV에 뭐가 나든 우리는 모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 매출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20억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절벽 같은 이런 상황에 한국이 그래도 그 매출을 유지시켜줬고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 우리가 승소를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주가도 지금 좀 올라갔는데 지지부진해요. 자,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진짜 싱겁다라는 거죠. 어떤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 표지에 현대판 요셉이 걸어온 이야기 실화라고 딱 써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저께 다시 봤어요. 책을 딱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면서 놀라운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요셉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형들한테 팔려간 나이가 17살이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13년을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으로 가서 13년째 됐을 때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은
그 바로 왕이라고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7마리 소가 나와요. 굉장히 살이 쪘고 초원에서 불을 뜯는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에서 또 7마리가 나오는데 7마리는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먹은 둥만둥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먹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잠에서 깨죠. 그리고 있다가 근심하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실하게 익은 이삭들이, 곡식 이삭이 7개가 쫙 올라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굉장히 이뻐요. 그러더니 갑자기 삐쩍 말린 이삭이 7개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기까지 그 꿈을 꾸고 기다렸다가 왕의 명령으로 전 세계에 꿈 해몽을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몽해라.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왕한테 불려오게 되죠. 그래서 왕 앞에 해몽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이 소들이 14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일어날 14년 동안에 될 일을 왕에게 미리 현몽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7마리 소는 풍년이 올 것이고 아주 대풍이 올 것이고 7마리 마른 소는 이어서 흉년이 7년 동안 올 겁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풍년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릴 겁니다. 잡아먹었는데 표가 안 났던 것처럼 벼이삭도 똑같은 꿈인데 2번 연속해서 꾼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께서는 현명하고 똑똑한 관리를 둬서 이 앞에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고 대비하신다면 환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너를 국무총리로 인정한다. 임명한다. 그리고 너와 나의 차이는 의자밖에 없다.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시작이 됩니다. 풍년이 될 때 요셉의 어떤 이 명령에 의해서 각 곳에 창고가 지어졌고 그 창고에 이제 5분의 1의 곡식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7년 동안에 쌓이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요. 더 이상 쌀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뭐 바다 모래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곡식들이 이제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면서 꿈에 보였던 대로 흉년이 시작이 됐죠. 1년이 지나고 2년차 됐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여기가 요셉이 태어난 가나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로 팔려왔습니다. 자, 풍년이 들을 때 여기만 풍년인 거 아니에요. 전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뒤에 흉년이 올 거를 이쪽에서는 몰랐어요. 7년이 지나고 8년째 됐을 때 온 지면에 곡식이 다 사라졌고요. 9년째 됐을 때 여기 있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가서 좀 사와라 해가지고 10명의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아직도 5년이 남았다. 아직도 흉년이. 밭을 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니까요. 그러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 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모든 식솔과 가족들이 다 일로 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애굽으로 다 오지 않으면 사란토를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됐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팔려간 지 얼마예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요. 13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있었어요.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7년 동안을 창고를 치면서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8년째 되고 9년째 됐을 때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고 와서 요셉의 사인이 없으면 곡식을 못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처럼 이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막 다 모였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 회사라는 단어를 내 마음에 내놓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으나 나중에 나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에 사는 인종과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아로 황폐된 세상에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셨다. 우리들이 새 회사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황폐된 새로운 세상에 만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는, 글리코는요, 글리카는 우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벨상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노벨상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 좀 한번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의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내 거냐 남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면역작용.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분자생물학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도 이 글리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주목받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글리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 도전을 바로 고토지 교수님이 했습니다. 남들은 못하는. 참 시시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3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늘 사업 설명할 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대단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노벨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뭐 세포가 어떻게 돼 있고 인지하고 이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노벨상을 받고요.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연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 기사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딱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이게 막 카톡에 뜨고 난리가 났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중국서 또 감염병이, 그리고 미국도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치명률 53%에 달하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속출하는가 하면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 환자가 폭증을 하면서 의학계에선 기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력을 키우기 위해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또 별겁니다. 이것도 중국은 이거 만드는 제조 공장인가 봐요. 바이러스 만드는, 그죠? HVPC, PV, 급증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치명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 간에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치명률이 53%다. 어떻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공포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로 갔대? 어느 나라로 또 거기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대? 미국에 들어갔대? 우리 코로나 때 우리는 다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치명률 53%짜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타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밀 청문회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요? 비밀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 뒤에, 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병리학에서 다루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37번 저거 한번 나중에 PT를 한번 보세요. 청문회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 혹시 화학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탄저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축구장 같은 데서 그 몇만 명이 데서 뿌리면 이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행기가 2대가 그 100층 빌딩을 해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그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미국 청문회에서,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박사들을 모아놓고 만일에 화학 테러가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그 맥데니엘 박사님이 혹시 뭐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섭취를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건 뭐냐면 지금 75만 명이 먹었는데 이거 부작용이 일어난 사람은 없고 지금 한 20만 명이 매년 먹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먹고 있는데 굉장히 치유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자, 이런 질문을 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작년에 CEO가 바뀌었어요. 랜덤 프레드릭으로. 바뀌고 나서 PD 서밋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 KMF를 할 때 오셔가지고 이분이 계속 막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PT를 막 깔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요.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이게 중요해요. 시작 때는 글로벌 새로운 어떤 추진력이 있는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집마다 소금을 넣고 먹는 것처럼 이제 글리칸이 각 가정에 뿌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5년 안에. 뭘 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강력해요, 메시지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때가 됐다, 바로 이것을 알려야 되는, 이것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 나갈 텐데, 누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이 소환되지 않겠느냐.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매체에 나와서 글리코 영양소가 면역에 어떻게 좋고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퇴치를 하고 인지하고 막아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설명하겠어요? 우리한테 오라고, 저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야 먹히겠어요? 전혀 안 먹힐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뭔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한번 확 흔들릴 때, 이때 대박 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스크 영업을 잘해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안 죽으려고 산 거예요. 살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너도 나도 20배, 30배 막 가격을 올렸는데도 주민번호 끝자리 홀짝 해가면서 가서 샀어요. 그것도 하나 더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사본 적 있어요? 줄 서가지고. 38년 마스크 제조업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버는 게 38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그 사람이 영업을 잘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한번 흔들릴 때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소를 3마리를 샀거든요. 제가 물려받은 게 빚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내려갔는데 부채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부채가 이런 부채 말고 부채. 1년 농사를 졌더니 그게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난 도저히 이쪽으로 승부를 못 걸겠다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소를 3마리를 샀어요. 한 마리에 120만 원씩 주고. 2년 정도 가족같이 키웠어요. 진짜 밥 먹고 쫓아가가지고 소하고만 살았거든요.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크면 뭐예요? 65만 원. 그때 당시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심야 토론 해가지고 속값 안정대책. 얼마인 줄 알아요? 2만 원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에. 통닭 한 마리보다 더 싸. 한 마리 2만 원이 웬 말이야. 이게 지금 송아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속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한 분이 더 계세요. 장로님은 9마리를 샀어. 나는 3마리를 샀어. 둘 다 빚이야. 그래가지고 가면 기도를 할 때 맨 소기도만 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근데 지혜를 주셨나 봐요. TV 앞에 딱 앉았는데 거기에 그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딱 시작하더라고요. 장관님, 속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공급이 많아져서 그랬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급이 많아서 한 번도 그걸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자가 얼마인가, 사료값이 얼마 들어갔나, 이거 뭐 이런 손해를 얼마 받나 이 생각이 꽉 차가지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머리가 팍 새로운, 왜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송아지를 샀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소는 새끼를 한 마리씩 낳거든요, 1년에. 근데 막 떼거리로 사다 놓으니까 소가 많아진 거죠. 배추는 갈아입고 뭘 따가지고 버리고 하면 되는데 소는 어떡하냐고. 이거 갖다 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처치곤란인 거예요. 처치곤. 먹는 사람은 딱 한정적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소가 2만 원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이거는 없앨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빠른 속도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이제는 내가 번식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요. 암소로 바꿨어요.
12마리로. 사자마자 전부 임신을 다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 하면 24마리요. 버티자. 이제 2년만 버티자. 그랬는데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딱 됐는데 20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여러분,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 판매를 잘해서 일해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뒤집혀야 될 때가 오거든요. 자, 바이러스가 한 번 돈다. 나는 절대로 바이러스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 오기는 올 텐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손 씻고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치명률이 53%나 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사람들 식상할 거거든요. 더 믿을 만한 걸 내놔라. 근데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인체는 면역 자궁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곧장 가서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는 거기에 감염이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살겠냐고. 뭘 해야 되잖아요. 제 아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체중 20kg가 빠지고 골격근, 체지방 이래가지고 돈도 이 상품도 300만 원 받았어요. 1등 해가지고. 자, 이게 경험이 돼가지고요. 이걸 경험 삼아 파트너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팀으로 8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7명이에요. 하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체지방 평균 감량이 10.4% 역대급으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노력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니까요. 이것도 으쌰으쌰 하니까 올라가요. 이 팀워크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다. 혼자 했으면 아마 절대 이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 장담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니까 올라가면서 막 땀 흘리면서 계단에서 통화해가지고 뭐 그 인증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요. 다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가지고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서 자기가 용기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그래프 1년 동안요. 괜찮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이 주인공이 조금 있다가 아마 성공 스토리 얘기할 거예요. 그래프 신인왕 라이징 스타 작년에 됐잖아요. 대부분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래프가 비슷한 구조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만 올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한 팀들이 점점 늘어나서 혼자 했던 게 8명, 8명에서 24명, 20명에서 60명이 넘어가는 이런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샘플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누구나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굉장히 이뻐지고 날씬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뭐 해서 그랬어?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자기도 이쁘고 날씬해지는 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거 이상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던 모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폼잡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뻐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온 사람이 또 있고 해가지고요. 이래서 계속 늘어났는데 그 방법 괜찮더라.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괜찮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즌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일 정말 엠브로토스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된다라면 누구한테 가장 혜택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나를 통해서 늘어난 멤버들이 몇 명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같이 소비를 해나가는 하나의 어떤 멤버십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물을 받아야 돼요.
정말 가뭄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비 한 방울이라도 받아야 돼. 그럼 이런 통을 갖다가 바닥에다 놓으면 되죠. 요만한 커피잔 하나 갖다 놓으면 어때요? 계속 비는 맞겠지만 고여지냐고 거기에. 기왕 갖다 놓으면 큰 통을 갖다 놔야지. 그리고 혼자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게 유리해요. 계속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멤버를 늘려나가는 것. 이게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전달하면서 사는 거하고 전달 안 하면서 사는 거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데 한마디라도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자. 이게 이 사업이에요. 2025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